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서울시에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어요. 1탄이 지난 2월 달에 서남권 대개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북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대개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확실한 내용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를 보시면은요, 24년 3월 26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서울 강북권에 이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이제 대규모 유유지에는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화이트 사이트라는 곳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라고 해서 먼저 협상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높은 건물이라든지 상업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내용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으로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를 했고, 서울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강북권에 일자리 중심인 신경제도시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상계, 중계 등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용적률을 더 주고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상업지역을 두세 배로 확대해서 대규모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일자리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변 거점 공간을 14개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큰 보도자료의 틀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내용 설명드려 볼게요.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에서 제외지역이 된다고 하고요. 상업지역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상업시설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때 각 구청에서 상업지역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 내용이 반영된 것 같은데, 상업시설을 이제 앞으로 유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강남 수준까지, 그러니까 현재 강북권에 있는 상업지역을 두세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창동, 상계, 신내 차량기지에 대규모 유휴부지,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이제 최초로 도입해서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하고 이제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여주면서 이 부분을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요. 공공기여도가 이제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춰준다는 게 이제 정부의 기여를 하는 것보다 이 사업 주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북권역이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타운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베드타운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더욱 갖고 와서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보면은 대개조 시리즈 2탄을 통해 갖고 앞으로는 강북 지역을 상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강북 전선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난 2월에 나온 서남권 대개조 다음으로 이제 2탄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북권은 상업시설 면적도 작을 뿐더러 다른 권역보다 지역 총생산도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도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슬럼화가 되어 있다는 소리고, 이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또 변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발표했던 휴먼타운 2.0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공간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없는 곳들,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내용도 강북권에 좀 더 큰 개념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 상계, 중계 등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냐면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갖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해서 파격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건지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 80년대에 이제 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쇠락한 상계, 중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했고요.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도 이제 좀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는 거고, 안전진단 없이도 이제 재건축 착수를 가능하게 이런 이제 규제를 완화해줬던 부분도 이 내용에 기존에 있던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을 하고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해 준다고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까지 축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면은 용적률도 이제 기존에 이제 준주거까지 놀려준다고 하면 2종 일반 주거지 200%였다면은 준주거까지 거의 한 500% 가까이 이제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도 충분히 좋아질 거고 공공기여도도 이제 10%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 이득도 이제 시행사나 아니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용적률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상향해서 추진을 돕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1대1 재건축이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이제 분담금도 완화를 시킬 수 있고 사업성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기존의 67%에서 60%까지 낮춰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6m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 지역도 이제 개발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 제곱에서 2.8배 늘어난 800만 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돼서 이제 재개발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공급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높이 제한으로 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 고도지구는 이제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다음 재개발 방식을 하나 더 여기서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의 산자락 모아타운은 어떤 식으로 개발되겠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보면은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층에서 7층까지, 그러니까 7층 20m까지는 높여주겠다는 내용이고 고도지구가 20m 있던 지역들 있잖아요. 이제 강북권에는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런 곳을 이제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도지구를 최대 45m까지 높여준다는 얘기는 층수로 따지면 이제 15층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요. 미래형 일자리, 상업지역 두세 배 확대해서 대규모 부지에 첨단 산업, 일자리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건데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내용들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강북지역에는 상업재 총량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다면은 이거를 폐지를 해서 강남권처럼 상업지역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의 면적을 두세 배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요. 상업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선상업지역이라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이제 필지들이 있을 건데 이런 지역이 모두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좀 암시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하시게 된다면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고 종이 상향되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상권이 활발해지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은 건데 이제 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대규모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유유부지에 첨단 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균형 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화이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곳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서 건립됐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강북권에서 도입이 되냐면은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유휴부지 그리고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도심지에 해당하는 일자리 기업이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과 용적률을 1.2배 그리고 허용 용도도 자율적으로 제한을 하게 해주고 공공기여도 60%에서 50%까지 이제 완화해서 적용하겠다고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동 상계지역과 신내 차량기지 일대 그리고 그 불광역 근처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 부지 그리고 DMC 2.0 이 구역들이 이제 앞으로 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규제 완화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는 여러분도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강북 지역에는 이제 서울 대학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제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같은 6개의 대학을 용적률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만큼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고, 또 이제 광운대 역세권과 부가현 3구역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제 공공기숙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상철 지하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하겠다. 이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대개조, 선안권 대개조에서도 지상철을 지하화 시켜갖고 그 부분을 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 연계해서 강북권에도 지상철을 지하화 시켜서 공원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생각 드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앞으로 역주변은 역세권 개발도 한다고 했고요. 용적률을 많이 주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공원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무조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사업성이 좋고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 자료를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감성 문화 공간. 이제 누구나 20분 내 녹지에 접근하고 수변 거점 공간을 14개 추가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보행 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년 근린공원 힐링 공간을 재조성하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뭐 서울을 이제 녹지화시키고 이제 직주락에 대한 이제 직주락 중에 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런 부분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이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을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이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의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북권에도 이제 이런 천이 흐르기 때문에 수변 공원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니까요.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구체화되는 이제 발표 내용들을 보시잖아요. 항상 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신다면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야별 대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현황 용적률 인정 및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과 규제 지역 역발상, 이제 산자랑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해 준다는 내용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계획을 하고 하반기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강북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상반기 내용 적용된 걸 이제 금방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내용 좀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다음 정책에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대개조 시리즈 2탄인 강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대표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악재가 반영된 곳에 투자를 해라. 그 중에서도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투자해도 좋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송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네요. 강북권에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규제 때문에 아니면 그 용적률 때문에 개발되지 못했던 곳들도 이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확실히 저희 세종에서 보는 눈은 다르니까요. 저희한테 이제 투자 문의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조 시리즈에 맞는 이런 다양한 물건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으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대개조 2탄 강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이제 이런 정책 자료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